엊그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7%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또 근원 물가지수는 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1982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지만 시장은 이를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숫자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일정 부분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2월 달에 9.7%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9.8%에서 살짝 하락하는 수준이고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달 대비해서의 물가 상승을 보면 0.2%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가 예상치가 0.4%였으니까 이보다 절반 수준이 나왔고요. 이를 연간 환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4%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물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아무래도 오늘 저녁부터 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도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실업 청구권자 수가 나왔습니다. 23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죠. 20만 7천 명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다들 좀 걱정을 하는 것이 경기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예상 밖의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과거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평균 숫자가 22만에서 24만 명 사이였으니까 그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지금 완전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 아래에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작년 11월 고점의 수준부터 16,212포인트였습니다. 지난 바닥을 보시면은 1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다시 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시장은 역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미 연준의 어떤 긴축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말에 이런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바꾼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테이퍼링 우려가 나왔었을 때 한 조정이 5에서 10% 정도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6% 정도의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은 10% 그리고 S&P 500은 5% 이상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변동성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또 이 상반기 안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때까지 아마도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는 구간은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전까지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금리가 2% 수준까지 미연준 금리가 지금 0%에서 2%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어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2%에 도달하는 시기는 언제일 것이냐라는 것인데 아마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아주 큰 하락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결국은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지금 긴축의 강도라든지 속도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안정을 찾으면서 이 변동성 장세가 수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다.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아래에서는 우리는 항상 좋은 주식은 파는 전략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봤었을 때 매력 있는 업종
또는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상승하는 장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쫓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제같이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는 날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제 나타난 미국 증시 현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업종의 조종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이런 조종은 굉장히 좋은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55% 이상을 반도체 업종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업종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종이 일어났던 날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이 마이크론이라는 게 있죠.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으로서의 마이크론이죠. 근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제 그렇게 많이 빠졌던 나스닥이지만 2.5% 하락했지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플러스로서 끝났고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대만의 대표적인 비메모리 업체인 TSMC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 역사상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저께 약 7%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어쨌든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미국의 메모리 기업과 또 대만의 파운드리 1위 기업들 이런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달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 있을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라서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수급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한국 증시는 이런 대표적인 두 종목과 함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